조선에 법이 있었습니다. 완벽한 법이. 그런데 왜 법대로 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까요? 1689년 조선 한양. 창덕궁 편전에 홀로 앉은 숙종은 깊은 밤 상소문 한 장을 펼쳤습니다. 1689년 기사년의 어느 추운 아침, 조선의 왕 숙종은 창덕궁 뜰에서 들려오는 기이한 곡소리에 잠을 깨야 했습니다. 대궐 문 앞에는 한 선비가 날카로운 도끼 한 자루를 옆에 둔 채 목숨을 구걸하는 대신 왕의 결정을 비난하고 있었죠. 전하, 이 도끼로 저의 목을 치시거나 아니면 저의 말을 들으소서. 이것은 일개 유생의 정의로운 외침이었을까요? 아니면 왕조를 뒤흔들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된 정치적 자살 특공대의 퍼포먼스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기록의 바깥에서 그날의 진실을 해부합니다. 기록에 근거하여 그날의 사건을 육하 원칙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689년 1월 조선의 법궁인 창덕궁 도나문 앞에서 충청도 산림의 무명유생 권상하와 300여 명의 유생들이 숙종의 원자 정오 결정에 반대하며 도끼를 지참한 지부상소를 올렸습니다. 죽음을 각오했다는 상징인 도끼를 지참하여 왕의 도덕성을 공격하고 서인 세력의 결집력을 과시하였습니다. 희빈장 씨의 아들이 원자가 되면 서인 세력이 몰락하고 남인이 득세할 것이 명확했기에 이를 저지하기 위한 서인 세력의 마지막 배수진이었습니다. 실록은 숙종이 경노하여 이들을 압송하라 명했고 서인의 영수 송시열에게 사약을 내리며 정권이 남인으로 넘어간 기사 황국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시골 선비 권상아가 어떻게 궁궐 밀실의 극비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했을까요? 왜 그는 자신의 목숨이 날아갈 것이 뻔한 일을 그 타이밍에 단행했을까요? 단순한 충성심이라기에 문장은 너무나 예리했고 행동은 정교했습니다. 이 도끼는 권상아가 들었지만 도끼날을 갈아준 손은 따로 있었습니다. 첫째, 배후의 펜. 권상아의 스승은 당시 서인의 영수이자 정신적 지주인 송시열이었습니다. 이 상소문은 권상아의 개인 저작물이 아니라 서인의 거두 송시열의 집에서 수뇌비가 모여 검토하고 다듬은 정치적 성명서였습니다. 거물이 직접 나서면 반역이 되기에 깨끗한 이미지의 무명유생을 소모품으로 내세운 외주화된 분노였죠. 둘째, 도끼의 심리학. 도끼는 시각적 공포이자 도덕적 압박입니다. 왕이 상소를 무시하면 신하를 죽인 폭군이 되고 수용하면 권력에 굴복한 왕이 됩니다. 즉, 왕을 외통수에 몰아넣기 위해 설계된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셋째, 기록의 편집. 훗날 서인이 다시 집권한 뒤 작성된 수정실록에서 이 사건은 목숨을 건 간언으로 미화됩니다. 하지만 정작 이 상소 한 장 때문에 기사 황국이 발발하여 처형당하고 유배된 수천 명의 이름은 기록에서 철저히 지워졌습니다. 그이 거대한 권력의 톱니바퀴 속에서 권상아라는 인간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권상아는 알고 있었을까요? 자신이 스승과 당파를 위한 미끼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의리라는 명분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권력의 재단에 바치는 선택을 했습니다. 유생의 배후에
늙은 여우가 있구나. 숙종은 권상아를 압송함과 동시에 서인 세력을 통째로 드러내는 기사환국이라는 더 잔혹한 선택으로 응수했습니다. 잠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이 이야기 끝까지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조선의 상소는 민중의 순수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기득권의 합법적인 정치 해킹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민중이 권력에 맞섰다고 믿고 싶어 하지만 역사의 진실은 더 비정합니다. 가장 순수한 분노조차 권력의 설계도 안에서 춤추는 도구일 때가 많습니다. 권상아의 도끼는 왕권을 위협했지만 결국 더 큰 권력의 파도에 휩쓸려 사라졌을 뿐입니다. 300년 전 권상아가 들었던 도끼는 오늘날 무엇으로 변했을까요? 우리는 매일 아침 스마트폰을 켜며 현대판 지부상소를 목격합니다. 특정 이슈가 터지면 순식간에 수십만 명의 동의를 얻는 국민정원, 그리고 특정 인물을 타격하기 위해 집단으로 움직이는 좌표 찍기와 화력 지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상징의 도구, 과거의 도끼가 시각적 압박이었다면 현대의 해시태그와 실시간 검색어는 숫자로 치환된 권력의 압박입니다. 설계된 분노, 권상아 뒤에 송시열이 있었듯 현대의 뜨거운 여론 뒤에도 이를 교묘히 이용하는 정치적 스핀닥터와 알고리즘 설계자들이 존재합니다. 권상아의 진심은 이용당했고 숙종의 분노는 정권을 교체하는 칼날로 쓰였습니다. 오늘 당신이 분노하며 좋아요를 누른 그 청원, 당신이 정의라고 믿으며 공유한 그 기사는 정말 순수한 당신의 목소리입니까? 아니면 누군가 당신의 손에 들려준 보이지 않는 도끼입니까?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지부상소. 죽음을 각오하고 도끼를 들어 왕에게 직접 맞서는 제도. 귀천을 막론하고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 조항은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조항은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 것은 이것입니다. 법 조항이 공평하다고 해서 법의 집행이 공평한 것은 아닙니다. 권상아는 도끼를 들었습니다. 송시열은 그 도끼날을 갈았습니다. 숙종은 그 분노를 권력의 칼날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조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는 이것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들렸다. 누가? 어떻게? 누구를 위해? 기억하십시오. 목소리가 커질수록 그 목소리를 설계한 자의 그림자는 짙어집니다. 기록은 승자의 전유물일지 모르나 그 이면을 보는 눈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승자의 기록을 의심하라. 라콘투아 스튜디오. 다음 에피소드. 기록이 지운 또 다른 이름들을 찾아갑니다.